자, 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1일인데, 두산이 금요일 날 52주 신고가를 갱신해 줬던 아주 행복한 날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미장에서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했는데, 잠깐 내용 체크하고자 가면은, 자, 트럼프가 11월 1일부터 중국에 추가 관세를 놓는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중국이 히트로 통제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미 증시가 자, 다우존스는 1.9% 하락, 나스닥은 무려 3.56%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제 월요일이죠. 돌아오는 월요일에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월요일장은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단 흐름 자체는 어떤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라는 생각은 다들 안 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대세 상승으로 가는 흐름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 없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좋으면 원자력, 이 전력 관련 섹터들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I에서 파생되는 섹터들이다 보니까 두산도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 그 시기가 3개월에 좀 기다림 끝에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20일 이평선이 좀 딸려올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먼저 슈팅이 나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두산 전반적인 내용 플러스 거시적인 관점이 지금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발 중국 무역 전쟁으로 번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댓글창에는 화이팅이라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개인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정확하게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잖아요. 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해줬어요. 이게 무려 16년 전 저항인데 여기를 돌파했다. 물론 이때가 진짜로 16년 전의 매물대가 실제로 저항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이미 그때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뭐 중간에 뭐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들고 있던 주주들은 사실상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땐 여기가 누가 봐도 이 두 군데가 저항이었죠. 근데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찍을 때도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자, 금요일 날 드디어 돌파를 해줬습니다. 주포는 프로그램이었죠. 자, 외국인이 좀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하고요. 프로그램 매수 금액도 한번 보시자면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상승했을 때도 자, 금요일만큼의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자, 요때를 기점해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대량 거래를 일으켜줬어요. 자, 프로그램이 뭐죠? 외국인이잖아요. 자,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라는 건 자, 반도체로 시작된 이 수급들이 이제는 에너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시발점이 좀 금요일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장비, 중국은 히토류 통제, 그래서 양국 갈등에 불똥 뛴 K반도체.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영향력이 가장 크다 보니까 월요일장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 삼성 하이닉스는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삼성 하이닉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이제 하락을 할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왜냐? 자, 우리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예전 트럼프 1기 때 실제로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요 구간이죠. 하락을 했었죠. 실제로 거의 2년에 가까운 그런 하락을 보여줬어요. 자, 18년도 초부터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9년도에서 이어지고 이제 회복을 하는 그 구간에서 코로나가 또 등장을 했었죠. 자, 이런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길어진다면 자,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하는 이유가 자, 미국에서 내년에 뭐가 있죠? 중간 선거가 있어요. 자, 중간 선거는 뭐 아시겠지만 상원 의원의 3분의 1 다시 투표를 하고요. 이제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 싹 다 투표를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잘해야지만 상원 의원, 하원 의원에 여당이 좀 더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국정을 이끌어 가려면 이런 트러블이 없어야 되죠. 트럼프가 그래서 아마 저는 요거를 길게 끌고 가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좀 강력한 기사들이 좀 사실 나왔었어요. 원래는 이 기사 말고 트럼프가 에이펙에 방한을 해서 중국 굳이 만나야 돼? 라는 그런 속보들도 나왔는데 어찌됐건 방한을 해서 에이펙을 일단 참석을 하는 그런 가닥으로 기사는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히토류 수출 통제 금지 조치 아니야. 이 국제 관행이라고 약간 포장을 했죠. 자, 기사 내용을 좀 보자면은 자, 히토류는 일단 군사, 민간 모두 이용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수출 통제는 국제적인 관행이다. 그리고 환경 피해를 막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그래서 통제가 필요한 것뿐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히토류라는 게 실제로 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도 많이 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여러 유수 나라에서도 히토류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잘 안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중국은 이미 예견을 해서 거의 독점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현재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출 통제를 한다? 이러면 좀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요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좀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히토류를 좀 생산하고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중국이 거의 독점적인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수 자체가 장기화되면 이런 흐름으로 갈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내년에 중간선거,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어쨌든 공화당 쪽에서 우세를 가져가려면은 자, 이런 트러블이 없어야 되죠. 지금 미국 정부 자체도 지금 셧다운 상태잖아요. 이거를 중국과 트러블로 또 이끌어가고 셧다운도 장기화된다? 야, 내년 중간선거에 필패죠. 자, 그렇게까지 손 놓고 있진 않을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또 계속해서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예,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제 상승으로 좀 큰 랠리를 좀 이어간 것도 맞지만, 자,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결국 증시에 과매수 구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 잠깐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시 과매수 구간이 들어왔고, 자, 이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증시의 노이즈는 늘 변수로 작용을 하고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계속해서 원사이드하게 올라가진 않죠. 올라가더라도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기본 형태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구간은 항상 주식도 그렇고요. 어떤 종목의 흐름도 그렇고 자,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차트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은 자, 금요일날 트리거가 된 건 요거 같아요. 신한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가 상향이 나왔고요. 무려 목표가 10만 원으로 상향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금요일날 시가가 66,000원이네요. 자, 66,000원인데 목표가가 10만 원이면은 목표가 상향이 거의 50%가 된 거예요. 이거 진짜 대형주에서는 정말 강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게 좀 트리거가 된 것 같고 여러분도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 게 대형주요. 특히 대형주에서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상향이 된다. 목표가 상향이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프로그램이 지금 무려 4천억을 넘게 사줬죠. 자, 밑에 자, 여기 프로그램 매수 금액인데요. 자, 보세요. 자, 이때를 넘어서는 게 최근에 2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거의 두산 에너빌리티 프로그램의 매수 최대치였는데 최근에 2번이 이렇게 사줬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단도 조건은 일단 미국과 중국이 다시 화해 모드로 가야겠죠.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 찍어 드릴 거니까 그러려면 뭘 해주셔야 될까요? 예, 구독이죠. 제가 언제 이런 내용을 또 다뤄드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항상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모두 알림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공매도도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 자체는 사실 흐름은 뭐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매매 비중이죠. 매매 비중 중에 간혹 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4%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5%거든요. 5% 이상의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어난다. 자, 그러면 공매도로 사실 세력들이 진입하고 있구나 의심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자, 이렇게 5%가 찍혔어요. 근데 뭐 다음날 1%, 2%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요때가 조금 수상했네요.
4%, 4%, 8%, 4%. 이때는 연속으로 좀 많이 찍혔기 때문에 이때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7월 28일. 자, 요 구간이네요. 실제로 이때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뭐 어찌됐건 그 이후에는 요때 이후에 다시 공매도 비중은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매매 비중도 중요한데 이 대차 잔고를 많이 체크하라고 좀 말씀드리죠. 결국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건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특히 이런 구간들. 공매도 대차 잔고가 급속도로 늘어났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최근 횡보 자체는 단기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대차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는 신한 창구를 한번 유심히 봐줄 필요가 있다. 또 신한 창구에서 공매도를 많이 때린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그래프를 보시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대차장고 수주가 이렇게 나오고 뭐 상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숫자로 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직관적으로 좀 판단하기 어려워요. 아, 뭔가 줄고는 있는데 얼마나 줄었지라고 크게 체감이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세이브로라는 사이트예요. 세이브로 가시게 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요거를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3개월로 놓고 봤을 때 보세요. 9월달 초부터 계속해서 대차 잔고가 줄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좀 언급드렸는데 최근까지 자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보세요. 그 전까지는 9만 원이 넘지 않았죠. 가장 최신이 10월 2일 8만 9천 원인데 뭐 이것도 사실 적은 건 아니지만 자 신한에서 딱 이 10월 10일 날 이제 드디어 떴네요. 어제는 오전에는 보이진 않았거든요. 10만 원으로 이런 라운드 피거의 목표가 상향,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리포트 제목이 자극적이었네요. 다음 정류장은 10만 원이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I 수요 때문에 결국 이 반도체 섹터들이 강한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에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생각보다 작습니다. 대략 한 15%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맥스 봐도 한 20%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비중이 되는 부분이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자, 이게 무려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데이터 센터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15%가 반도체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력도 가야죠. 이건 그냥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두산은 문제없다. 결국 다가올 미래다.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맥락이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자라면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버티기가 힘들었던 거죠. 특히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죠. 특히 이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있었을 때 이때는 무려 마이너스 30%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지 사실 두산은 그냥 시간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다만 제가 좀 예측했던 거는 트럼프가 이제 에이펙 방한을 했을 때 10월 말이죠. 한 31일에서 원래 29일 날 먼저 방한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런 이평선들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러면 에이펙이 다가왔을 때 이런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 트럼프가 방한을 하면 결국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원자력밖에 없어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왜 이렇게 또 밀당을 할까요? 자, AI 때문이죠, AI. 그리고 반도체에도 히토류가 중요하고요. 자, 반도체가 히토류에 중요하다는 건 자, AI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일부는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이 블랙웰은 수출을 못하게 하죠. 왜? 중국은 미국보다 AI 발전을 하면 안 되니까요. 물론 미국 입장이긴 하지만. 자, 이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 영원히 다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사실 우리나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자, 엔비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GPU잖아요. 이 GPU에 들어가는 게 HBM.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3개죠.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 근데 마이크론은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하이닉스와 삼성이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내년 기준이긴 하지만 80%를 공급해준다고 해요. 그럼 하이닉스와 삼성 굉장히 중요하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AI 때문에 원전을 지금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미국은 아시잖아요. 원전을 시공할 능력이 없죠. 자, 조선업도 마찬가지죠. 자,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군력을 좀 증강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배를 지을 수가 없다. 기술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현재 기준 조선업 1위는 중국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2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원자력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엔지니어링 능력은 있죠. 예, 요게 설계잖아요.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잘해요. 근데 시공은 할 수 없다. 왜? 미국은 1979년 이후로 제대로 원전을 지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때 시공을 참여했던 기술자들이 대부분 은퇴를 했죠. 그래서 시공 능력이 없다. 그러면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원전을 다루는 나라 얼마 안 되죠. 첫 번째 프랑스, 두 번째 일본,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이제 중국, 러시아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자기들끼리 협력은 하지만 미국과는 협력을 거의 안 하죠. 다섯 번째가 이제 한국이죠. 일본은 후쿠시마, 예, 기술력이 퇴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는 기술력 인정, 하지만 최근에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뢰도 하락. 그렇다면 남은 건 한국이죠. 결국 손을 잡을 수 있는 건 한국이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자꾸 하이닉스와 삼성을 좀 비견해 드리는데, 두산도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금요일날 장에, 자, 보세요. 지수기어 상위 1등이 삼성이고요. 2등이 하이닉스고요. 3등이 우리의 두산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제 말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두산은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왜? 데이터 센터 지어지면요, 전력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산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자,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GPU에 들어가는 HBM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80%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가잖아요. 두산도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심플하게 좀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잘 갔지만 두산은 살짝 주춤했던 이유는 요게 있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가는 첫 번째 요소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3분기 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고요. 요 수요들이 지금 3분기 매출, 삼성전자는 지금 14일에 지금 잠정치 매출을 공개한다고 하죠. 그러면 지금 3분기 시작됐던 이 슈퍼사이클의 매출이 바로 이 14일에 반영되는 요 매출에 포함이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즉각적으로 찍힌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두산은 최근에 그러지는 못했어요. 요 올라갔던 요 구간이 사실 기대감으로 올랐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자, 이제 AI가 발전하니까, 그래, 그럼 원자력 필요하지. 자, SMR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야. 요거로 올라갔기 때문에 잠시 숨고르기를 한 거다. 또 생각보다 좀 빨리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다만 월요일에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는 점은 우리는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하락이 나오고 정말 최악의 경우 다시 7만 원을 깨주고 6만 원대까지 내려오더라도 절대 투매 금지.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최악의 경우 정말 이거 추세가 깨지고 5만 원까지도 내려올 것 같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바로 영상 찍어 드릴 거예요. 네,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만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 영상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대세 상승인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발 악재로 월요일장은 하락을 하겠지만 결국 AI 수요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출의 우상향은 최소 내년 여름까지는 이어진다. 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오면요, 우리는 앞전 과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최소 1년이 가죠.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구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길게 올라가요. 한번 사이클이 오면. 특히 이때는 거의 근 2년을 올라갔거든요. 이때 뭐가 있었죠? 보통 낸드 메모리와 DRAM은 컴퓨터에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스마트폰이 공급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 거기서 또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매출 증가가 됐다.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다시 왔다. 근데 약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때는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고요. 이때는 AI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수요가 삼성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삼성전자가 20%갈 때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 걔네들은 100%가 넘게 가거든요. 자, 보세요. 자,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삼성전자가 만든 SSD를 양품인지 불량인지 테스트라는 장비를 만들어요.
150%가 갔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해줄 때. 자, 심택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자, 이 종목은 무려 134%. 얘는 삼성이 만든 SSD와 뭐 D램이 만들어졌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얘는 부품 회사죠. 얘는 무려 134%. 자, 그래서 당장 매출이 나오는 회사. 근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1년 동안 지속이 되니까 최소 7, 8개월은 매출이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지금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은 연일 팔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3일 빼고 계속 매수가 들어와요. 사는 이유가 있겠죠. 차트를 한번 보시자면 삼성전자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삼성전자가 고가를 찍었을 때 그 이후에 하락을 할 때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최근에 다시 추세를 돌려놨죠. 자, 거래량도 터지고요. 추세를 돌린 주체가 누구죠? 방금 보셨던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자, 이들의 투자 관점은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죠. 해당 기업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앞으로 상향할 종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1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종목은 거래처가 하이닉스와 삼성입니다.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후공정 업체예요. 그렇다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무슨 장비? 반도체 장비죠. 제가 두산 파시고 이거 사세요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두산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되는데, 자, 이 종목 최소 내년 여름까지 오를 걸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오를 거 아는데, 그럼 어쨌든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투자자로서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갈 거 알면 당연히 매수하셔야죠. 자, 내년 여름까지 들고 가세요도 아니에요. 자, 올 겨울까지 11월, 12월까지만 들고 가셔라. 자, 단기 저항이 여기인데 대략 한 100% 정도 돼요. 자, 100%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추천드리는 거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이 후공정 업체 소액은 매수해보셔라. 포트에 10%만 담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얘는 장비업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장비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셔야 돼요. 제가 휴일이지만 우리 문자를 바로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최대한 빨리 종목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얼마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이 사실 기회가 될 것 같긴 해요. 월요일장은 무조건적으로 대다수의 종목이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이 나올 때 잡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좀 이게 차트가 돌아가면 살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왜?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매집이 끝났어요. 출발만 하면 되는 자리다 보니까 기다리시지 말고 바로 기회 줄 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올해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번호 11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오는데 요게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라 링크 뒷자리랑 동일해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장비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는 즉시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거니까 월요일날 장이 개파락해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이게 심택 올라가는 거. 자, 테크닉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수급이 너무 좋으니까요. 매출이 1년 동안 우상향 하는 게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면 소액은 진입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제가 대박 종목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것도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대박 종목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고 있으신 이 텔콘 RF자 얘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고 단기 300%가 넘게 갔죠. 차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점상 얘도 점상이었어요. 예, 3연속 점상을 갔습니다. 예, 재료는 무상증자였고요. 무상증자는 보통 이제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재료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게 테마로 번진다면 정말 강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던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단기 250% 갔죠. 현재 권리락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장에도 한 번 더 점상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무상증자가 테마로 갔을 때 얼마나 강력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모아데이터라는 종목도 과거에 테마에 편승을 했었죠. 자, 보시게 되면 얘 2점상을 갔네요. 저점 대비 얼마나 갔는지가 중요하죠. 무려 500%가 넘게 갔습니다. 자,
500%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더 강력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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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한가예요. 이 마지막 음봉 캔들이 고가가 27%잖아요. 얘도 사실 상한가로 인정해 줘야겠죠. 그러면 5연상을 갔다. 얘도 재료는 무상증자예요. 얘는 상승률이 좀 높아 보이죠? 얘는 거의 1000%에 육박을 하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강력했던 종목인데요. 자, 얘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과거에 산명은 원래 노터스였습니다. 근데 HLB 그룹사에 편입이 되고 나서 종목명이 바뀌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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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자, 마지막 음봉 캔들 요거 18% 갭이 떴었는데 얘는 빼더라도 무려 6연상을 갔습니다. 자, 6연상 가고 저점 대비 1300%. 자,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게 바로 무상증자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보통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돈이 많다,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는데 유보율이 현금성 자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 유동성 자산, 뭐 예를 들어 건물을 매입했다. 그럼 건물에 대한 가치도 포함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유보율이 높으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일 확률이 높고요. 돈을 잘 번다? 그렇다면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우리는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대표적인 기업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보자면 보세요. 2000%가 좀 안 되네요. 작년 기준 2000%가 좀 안 된다. 이것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다른 기업 현대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유보율. 얘는 대략 한 7000%가 넘어요. 얘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유보율이 현대차의 10배가 넘습니다. 무슨 말이죠? 7만 프로가 넘는다는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차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세력의 갭이 있다라는 걸 아마 차트 보시는 분들은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거래량을 통해 알 수 있다. 자, 이런 거래량을 개인들이 매수세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거래량을 터뜨렸다. 당연히 세력이 개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 구간. 여기서 고가놀이를 해줘요. 왜 해줬을까요? 개인들 일부러 들어오라고 자리 준 거예요. 자, 그런 개인들. 보통 여기서 진입하면은 단타로 많이 진입을 하죠. 왜? 그런 신고가 다시 찔러줄 줄 알고. 하지만 이렇게 흘러내린다. 그렇게 되면 단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보통 마이너스 10% 이상 내려가면 필연적으로 투매가 나옵니다. 그때 세력들이 여기를 받아먹는 거죠. 여기서 매집이 진행되는 거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올려주죠. 왜 올려줬을까요? 자, 여기 버텼던 개인들 이게 털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본절이 왔다라는 건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하겠죠. 올라갈지. 하지만 여기서 바로 내려간다? 심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올리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공포감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력들이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났을 거예요. 자, 매집이 끝났지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차트만 보고 매집이라고 알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거래량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세력들이 유일하게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래량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정 구간 여기서 이제 매집도 완료가 됐다라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등장하는 게 있죠. 그건 바로 재료입니다. 자, 재료가 등장했다라는 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중을 드러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이런 매집을 했던 구간과 재료가 등장해서 올라가는 시점과는 하는 역할이 달라지죠. 자, 이때는 세력들이 자기들로 돈을 써서 올려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흐르죠. 자, 이때는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매집을 위해 돈을 쓴 거고요. 자, 이때는 재료가 등장했을 때 이렇게 거대한 양봉이 뜰 때 밑에서 쳐주는 역할, 트리거가 되는 그런 대량 거래를 때려주는 역할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알아서 올라가죠. 뭘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거든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점에서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엑시트를 한다. 이게 바로 세력주의 이제 원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조만간 재료가 나오겠죠. 재료가 뭐가 나오죠? 무중이 나오죠. 자, 무중이 나오는 종목들의 특징이 유보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유보율은 무려 75,000%가 넘죠. 자, 아까 현대차 유보율 7,000%였어요. 현대차의 10배. 진짜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유보율이 이론적으로는 500% 정도만 돼도 자, 무상증자가 5대1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이지만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근에
무상증자를 했던 이 텔콘 RF제야. 얘는 2대1 했습니다. 2대1. 2대1하고 300% 넘게 갔죠.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얘는 무상증자를 3대1 했죠. 3대1하고 현재 진행 중이지만 250% 정도 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역대급 종목이었던 자, HLB 바이오스텝 얘 노토스였죠. 얘가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얘는 8대1 했다. 그리고 나서 1300%. 근데 제가 유보율이 7만 5,000%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정도면은 자, 마음만 먹으면 30대 1도 가능하죠. 20대 1은 그냥 시군죽 먹기고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려도 그래도 7만 프로면 5대 1은 최소 할 수 있다. 5대 1 하면 500% 가능하죠. 아까 2대 1하고 300%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전재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은 못해요. 하지만 소액은 매수해볼 만하다. 5대 1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셨죠? 5대 1 하면 500% 가능하죠. 자, 500만 원 정도만 담으셔도 자, 500% 가면 얼마죠? 3천만 원 되죠. 충분히 실현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자, 이거 1년 동안만 묵혀두세요 라고 말씀 안 드려요. 왜? 자, 보세요. 점상, 상한가, 상한가. 자, 6연상을 6거래일 동안 갔죠. 상한가를 6번 갔습니다. 한번 발동되면 그냥 월요일에 시작이 돼서 금요일에 끝난다.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자, 해당 종목 같이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시는 번호 010-2809-2562로 자, 요거 우리 대박날 종목이니까 대박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시면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얼마에서 사시면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워낙 공시 나오고 들어갈래. 안 됩니다. 공시 나오는 그 순간 점상으로 가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잡을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귀찮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시는데 이 링크가 뭐 이상한 스팸이 되는 링크가 아니고요. 이 상단에 보시는 번호랑 링크 뒷자리랑 똑같죠. 핸드폰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거기서 두 글자 대박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주말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문자 보는 즉시 바로 종목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월요일에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시장이 좀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하겠죠. 기회 올 때 최대한 빨리 잡아두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전재산 올인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소액만 매수하셔라. 소액 매주 하시면은 500%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무상증자 한번 안내 드렸었는데 무상증자 말고도 시장에 다양한 섹터, 다양한 테마군이 많죠. 최근에 우선주 테마도 돌고 있거든요. 자, 우선주 테마는 보통 시총이 작죠. 500억짜리 혹은 300억짜리 이런 애들이 얘도 막 점상으로 갑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 종목도 한번 안내 드릴 거니까 그러려면 뭐를 해주셔야 되죠? 구독이죠. 구독, 좋아요.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